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살벌했던 검찰의 수사는 영화로도 묘사돼서 명대사를 낳기도 했죠. 너 범단 수괴로 15년 살래? 정부 폭력으로 3년 살래? 살아있네. 너희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검경은 2년간 전국에서 274개 폭력 조직을 적발했고 1000명이 넘는 조직폭력배를 구속했습니다. 그 후 다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까지는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1년 3개월 만에 총리가 나섰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5번의 대책에도 완패하면서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 사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집행할 공기업 직원들이 되레 투기꾼이었다는 소식은 국민 전체를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민심 이방까지 불러올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수습이 난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던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휘두르는 칼마다 핵심을 베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에 7명만 추가 적발된 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경찰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망한 수사라는 조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손을 빌리자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검사들이 다수 투입되는 거는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검사들을 차출해서. 하지만 개혁을 명분으로 6대 중대 범죄로만 검찰 수사의 범위를 줄인 게 발등을 찍은 꼴이 됐습니다. 공직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이 사건이 중대 범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중대 범죄냐 이렇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검합시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필요한 건데 부동산 범죄에 노하우가 쌓여있는 검찰이 아니라 왜 특검이 필요한 건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난 2년간의 검찰개혁이 반부패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일 겁니다.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일성은 그래서 곱씹어 볼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도 발뻗고 자는 세상. 그게 문재인 정부가 그렸던 검찰개혁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장수의 다짐만큼 공허한 건 없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진검을 버리고 전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